한국인 최초의 미국 이민은 1903년 미국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계약 노동자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은 11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몇 년만 일하고 돌아와도 한국에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죠. 미국이 원래는 일본인들을 노동자로 대거받았지만 걸핏하면 파업을 하는 바람에 한국인을 받기 시작하였고, 당시 수천 명의 20대 한국인 남성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254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LA, 뉴욕, 시카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한인타운은 맨해튼 32번가,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 식당, 미용실, 한인마트, 한의원, 포차 등 400개에 육박하는 한인업소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기업형 점포에 더 페이샵, 교촌치킨, 파리바게트 등도 자리잡아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에서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가운데 최근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뉴욕 시민들이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장원삼 총영사, 롱아일랜드 컨서버터리 재단의 김민선 학장, 앱솔루트 뉴욕의 김현중 회장, 미주 민주참여포럼 등의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최근 뉴욕 한국 총영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마스크 3만 5천 장, 의료진용 마스크 1200장과 함께 손소독제 5000개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전달했는데요. 이날 행사에 참여한 뉴욕주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대신해, 뉴욕주를 대신해, 미국을 대신해서 한인사회가 오늘 이 구호 물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우정과 위기 상황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뉴욕 주정부에 전해지자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대신해서 캐시 오철 뉴욕 부주지사가 전화를 해 한인사회가 미국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 귀한 의료 장비들을 기부해 준 것에 나와 쿠오모 주지사는 너무 놀랐고 또 감동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뉴욕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LA에는 조선 황손인 이석씨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한제국 황족의 후손, 대한제국 고종의 서울 황자였던 의친왕의 열째 아들 이석씨는 미국 샌디에이고 한인회 회장의 초청을 받아 1979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와 현재는 전주대학교 사학과에서 객원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회장 로라저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손 이석씨와 미국에서 PIA라는 IT 기업을 설립한 앤드류 리씨가 LA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달라며 10만 달러를 보냈다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한 장의 기적, 의료진을 도웁시다 캠페인도 진행해 미국인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최전선에 있는 미국 의료진들을 위해 LA에 있는 한국인들이 마스크 한 장씩이라도 모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덧 1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마스크 최대 생산 기업인 3M이 미국 회사임에도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각한 미국에 한인회의 마스크 기부액렬은 미국 국민들의 큰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 네티즌들은 고마워 한국, 미국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해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 고마워 세계를 구해줘서 한국 시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 등 한국에 큰 감동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1년에 군사비로만 1조 5천억 달러를 쓴다. 미국이 지켜줬으면 그 나라는 미국에 기여를 함으로써 리스펙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솔직히 미국은 친구와 적 모두한테 이용당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국은 상당한 액수를 내기로 동의했다 전했고, 바로 어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800억 원을 요구했고, 이를 미국의 최종 제안이라 밝히는 동시에 이를 꽤 합리적인 금액이라 표현하면서 지난번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리자고 한 것보다 많이 낮추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며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여전히 지난해보다 무려 50%나 올린 금액으로 너무나 지나치다는 의견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차 방위비 협상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개입해 1,000억 원이 넘는 감액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한국의 제안대로 10% 이내로의 합의를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명예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징징대는 어린아이,
현재 위기의 시기에 미국이 징징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남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트럼프의 나르시즘과 유아독전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은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새로 짓기로 예정되어 있던 공장들을 잇따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대기업 효성이 베트남에 지으려던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공장을 짓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 한창 창궐하던 당시 한국을 사우스 바이러스라 조롱하고 불매운동까지 불사하던 베트남 경제에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성이 베트남에 추가 공장을 짓지 않는 대신에 울산 공장 아라미드 생산 규모를 현행보다 약 3,700톤 이상 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효성은 당초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신설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 국내 증설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한국형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과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이기에 굳이 베트남에 생산 라인을 둘 필요가 있겠냐는 분석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하지 않는 대신에 한국 아라미드 공장 생산 능력을 1250톤에서 4배 수준인 5000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한 데다 400도 열을 견디는 섬유 신소재로 고성능 타이어나 방탄복, 특수 호스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성은 막판까지 베트남 동나이성에 아라미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중반부터 효성 회장이 글로벌 전초기지로 삼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더 이상 베트남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효성은 최종적으로 아라미드 생산 증대를 위해 울산 공장을 낙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핵심 소재의 생산 기지는 한국에 둬야 한다는 조 회장과 경영진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라미드는 기술력과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라 외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아라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미국 듀폰도 미국 내에서만 아라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경북 구미에 아라미드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는 특히 5G 통신망용 광 케이블에 사용되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효성 첨단 소재 매출 중 아라미드 담당 사업부인 산업자재 부문 매출액은 2조 1656억 원에 달했습니다. 효성이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 1조 102억 원을 달성하는데도 아라미드 같은 신소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과 먹거리를 놓치게 된 베트남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아라미드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물량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연간 3,694톤에서 최근 연간 5,730톤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18%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아라미드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7달러였던 수출 단가는 현재 23.8달러로 올랐습니다. 효성의 이 같은 조치는 베트남에는 뼈아픈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에 이어 또 하나의 거물 기업을 놓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또한 베트남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의 계획 취소는 베트남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어 한국 기업들의 외면당하자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기존 베트남 내에 있던 공장과 사업장까지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쌀딩크 박항서 감독 덕분에 우호관계가 형성되고 있던 베트남의 때 아닌 한국 혐오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형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대한민국 국기를 바이러스 모양으로 변형시킨 사진이 한 장 게재됐습니다. 해당 사진 속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된 동그란 태극 문양이 바이러스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 조롱 행위로 보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10만 개 넘도록 찍혔으며 댓글도 수천 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사우스 바이러스라는 말에 동의하며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같은 베트남 현지인들의 한국 조롱은 대구를 출발해 다낭에 도착한 한국인 약 20명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베트남 다낭시 측이 승객 전원을 14일간 격리하기로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격리자들은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자물쇠 잠긴 병동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하게 격리된 상황이라면 베트남 당국과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중 18명은 당시 다낭발 비에젯 VJ878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현지 교민으로 베트남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베트남 정부 결정에 의해 긴급 회항했습니다. 여객기가 이미 출발을 했는데도 착륙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전날 한국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과도한 입국 제한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직후 나온 조치라 더 충격이 컸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서 그동안 외교적으로 공을 들인 국가였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개최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여겼기에 베트남의 조치는 외교가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을 불러 설명회를 열고 한국의 확진 급증은 특정 집단과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철저한 방역과 충분한 검사로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투박한 입국 제한 조치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도 하루에도 수차례 각국 외교장관과 통화를 가지며 당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인 1,500여 명이 열악한 시설에 격리 조치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외교 당국은 무력감을 호소했습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한류와 각종 공공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지만 이번 사태로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배은망덕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스 바이러스라 한국을 조롱했던 베트남이 이제는 한국의 진단키트의 뛰어난 성능을 전해 듣고는 한국산 진단키트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고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국인들은 당연히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폭증하던 당시 한국 방역 체계를 비하했던 베트남이 최근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모욕적 발언을 남기며 한국 혐오를 서슴지 않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트남으로부터 갑자기 한국에게 방역 협력을 하고 싶다는 공식 문의가 10통 이상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한국 진단키트 등 의료 장비들에 대해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단키트를 요구한 국가 중에는 지난달 한국과 바이러스를 엮어 닉네임임을 붙여 부르며 비하했던 베트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한국 국기를 바이러스 모양으로 변형시킨 사진이 게재됐고 여기에는 현지 누리꾼들 수만 명 이상이 댓글을 달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베트남은 당시 한국인 입국자를 강제로 가두는 일도 벌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내에서 확진세가 점차 느는 추세를 보이자 한국에 헬프콜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상황을 현재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트남은 계속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들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도 현지 일부 언론, 시민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SNS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각종 합성, 이미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현지 누리꾼들은 삼성, 베트남에서 나가라, 이미 노키아, 소니가 있으니 삼성 따위는 필요 없다,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일 것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판의 대상이 한국 정부가 아닌 삼성 등의 한국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K-팝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던 베트남은 이번 사태 이후 이처럼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들도 더 이상 베트남에는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이 이제는 한국에 제발 베트남에 투자해달라고 애원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때는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베트남은 한국에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